그렇다고 이렇게 손을 놓고 있어도 되는 걸까요? 노인의 날,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는 씁쓸한 결과인데 말입니다.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모처럼 연휴가 길어서 저는 서울에서 주로 잘 보내고 잘 쉬었습니다. 잘 쉬었어요? 아, 예. 저도 네. 뭐 오래간만에 쉬고 오늘 이제 생방송이니까요. 네. 방송 때문에 또 직접 나와주시고 고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이 제27회 노인의 날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축하 메시지를 냈네요. 네,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축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어르신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공산 세력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해 성장의 기틀을 세운 어르신들의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면서 어르신들이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 대한민국을 확고히 지켜나가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그 어르신들을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네.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런 메시지 내는 건 뭐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굳이 공산 세력 뭐 이런 걸 언급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윤 대통령은 사실 지난 8.15 경축사를 기점으로 각종 기념일마다 예. 이 이념 대결에 집중해서 공산 세력 언급을 빠짐없이 이어왔는데요. 네. 예를 들어보면 8.15 때는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면서 공산 전체주의를 6차례 언급한 바 있었고, 또 가까이는 지난달 21일 을지 국무회의, 29일 민주평통 행사, 그리고 바로 어제 외교원 6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도 빠짐없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 반국가 세력, 국내 추종 세력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설파했는데요. 네. 오늘 노인의 날 메시지에서도 예외가 없었던 겁니다. 역시나 총선, 그리고 그보다 앞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네. 60대 이상 주요 지지층 결집을 위한 거란 해석이 우선 나오고 있고요. 메시지뿐 아니라 최근 들어서 윤 대통령의 국방 보훈 관련 일정 역시 부쩍 늘어났다라는 집계도 있습니다. 네. 근데 여권 내부에서도 좀 불편하다 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유승민 전 의원이었는데요. 오늘 비판 메시지 내놓았습니다. 네. 한마디로 윤 대통령을 향해 말로만 어르신들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하지 말라는 거였는데요. 그러면서 6.25 참전 소년병 예우 문제 해결을 꺼내 들었습니다. 6.25 전쟁 때 17살 이하 소년 소녀병이 30만 명 가까이 참전을 했고, 이 중 아직 살아계신 생존자분들이 90세 가까이 돼서 가난과 질병으로 힘들게 살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유 전 의원은 이분들의 명예를 지키고 합당한 예우를 해드리려고 그동안 국회에서 노력을 했지만 역대 정부마다 보훈처와 기재부가 반대했고 국방부가 소극적이어서 번번이 좌절됐다면서 윤석열 정부도 지금 똑같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오늘이라도 관계부처 장관들을 불러 모아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하라고 촉구했고요. 이런 말도 안 하면서 말로만 어르신들 헌신 잊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건 허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공산 세력을 강조하는 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총선 대비용이다, 보수층 결집용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오히려 노인들한테 이렇게 결집하라고 얘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노인의 날에는 그렇게 따지면은 어울리지 않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오히려 어르신들한테 지금 굉장히 그 노인 빈곤율도 한 40% 가까이 네.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사회 안전망을 더 촘촘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피부에 와닿는 그런 지원책들에 대한 약속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여야 모두 오늘 이 노인의 날을 맞아서 어르신들을 향한 정책 강화하겠다고 강조는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에 페이스북에 의료복지 요양 시스템을 강화하고 예산
예산을 확대해서 노후가 불편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과거 민주당의 노인 폄하 발언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 일각에선 삐뚤어진 역사관에 사로잡혀 어르신들이 힘겹게 쌓아올린 위대한 성취를 비하하곤 한다면서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유상범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서 어르신 일자리를 최대로 공급하고 기초연금 인상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곧장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노인 관련 예산을 크게 삭감한 사실을 직격하면서 정부가 어르신들의 짐을 덜어주기는커녕 씨름을 더 깊게 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노인 요양시설 확충이 시급한데 정부가 이 예산을 반토막 냈고 또 노인 빈곤 준비에도 역시나 손을 놓고 있다고 혹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대신해 민주당이 세심하게 챙겨서 효도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어르신들과 관련된 예산 어떻게 되는지 정말 꼼꼼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은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어르신과 관련된 예산은 도대체 얼마나 줄었는지 지금 구체적으로 좀 잘 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까 뭐 공산세력 6.25 이런 얘기들 나왔는데 지금 70대 최소한 중반 이상은 넘어가야 6.25 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네. 그럼 주요 지지층 결집이 60대 이상이 아니라 더 그 이상을 좀 타깃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선거 앞두고는 중도층 표심 잡기가 굉장히 이제 혈안이 돼야지 정상인데 이런 부분은 좀 여당에서 좀 우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좀 바꿔보죠. 추석 연휴 기간 중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물론 이제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나름대로 좀 기선을 잡으려고 하는 의도도 있다, 이런 지적은 나오고 있지만 영수회담을 제안했어요. 이걸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 상당히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어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거친 비판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는데요. 일단 논평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면서 대통령 바지라도 붙잡고 선처를 받고 싶은 것 아니라면 쓸데없는 선동을 멈추라면서 이 대표의 이 영수회담 제안 자체를 선동으로 규정해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회담이 아니라 김기현 대표와의 여야 회담 자리에 나와 민생을 살피길 바란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대표가 김기현 대표와 자신이 격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자꾸만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고집한다는 게 여당의 주장입니다. 재판을 받게 되는 이 대표가 영수회담 제안으로 방탄 전략을 쓰고 있다고도 주장을 했고요. 김기현 대표도 오늘 이재명 대표에게 엉뚱한 말 말고 여야 대표 회담으로 빨리 복귀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반응 내놓고 있습니까? 네, 정치권이 합심해서 민생을 살리라는 게 바로 추석의 민심인데 왜 그리도 폭언을 쏟아내면서 완강하게 영수회담을 회피하느냐라는 게 민주당의 지적입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야당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이 이렇게 모욕을 받을 일이냐면서 정부 여당의 머릿속엔 오직 정쟁과 야당 탄압뿐인 것 같다. 민생을 외면한 정쟁을 계속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라고 되물었습니다. 여당을 향해 최소한의 품격과 예의를 갖추길 바란다고도 강조했고요. 이소영 대변인도 이 대표가 영수회담을 그동안 7, 8차례나 제안을 해왔는데 이렇게나 계속 거절을 하는 건 기네스 기록감이다라고도 꼬집었고요. 거대 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거듭 거부하는 걸 보니 윤 대통령은 협치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고 계속 야당 압박과 전방위 수사로 전국을 끌고 가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민주당 내에서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은 뭡니까? 대통령실은 며칠째 무응답 유지 중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요.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겠다면서 상황이 달라질 것이 없다고 전하고 있고요. 영수회담은 제왕적 총재 시절에나 있었을 것이라면서 부정적인 반응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표가 마주해야 할 상대방은 윤 대통령이 아닌 여당 대표이고 특히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이 마주 앉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여전히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침묵하는 대통령실 대신에 연이어 이렇게 여당에서 발끈하면서 비난을 대신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와 이어가겠습니다. 내년 총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바로미터도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금 10월 11일이면 네. 지금 9회 정도 밖에 안 남은 상황 아닙니까?
여야 지도부가 거의 총력 지원을 하는 분위기예요. 네, 오늘도 여야 지도부가 강석으로 총출동을 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석으로 집결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역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여기에서 16년 동안 민주당 구청장에게 맡겨놨더니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다면서 한 번씩 바꿔야 정신을 차린다라면서 지지를 호소했고요. 서울시장 그리고 그 위에 대통령까지 계시지 않느냐라면서 김태우 후보가 지역 현안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집권 여당 후보임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도 홍익표 원내대표 등 지역을 찾아서 거리 유세에 나섰는데요. 진교훈 후보가 티끌 하나 틈없는 깨끗한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김태우 후보와의 차별성 부각했습니다. 또한 이번 선거를 통해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확실한 경고장을 보내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투표를 호소했습니다. 네, 지금 김태우 후보 보궐선거 책임론을 두고 여야 간에 공방도 치열하죠. 네, 김태우 후보의 이른바 40억 애교 발언이 두고두고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건데요. 네. 김 후보가 지난달 28일에 선대위 출정식에서 자신의 유죄 확정으로 40억 원에 달하는 혈세를 투입해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에 대해서 1년에 1,000억 원 넘게 벌기 위한 수수료 정도로 애교 있게 봐달라라고 말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여론이 심상치 않자 국민의힘에서는 엄호에 나섰는데요. 김기현 대표는 40억 원이 드는 건 유감스럽지만 김태우 후보가 문재인 정권 비리를 공익제보하다가 빚어진 일이라고 강조했고요. 김태우 후보도 민주당을 향해서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의 성범죄로 보궐선거를 치른 960억 원을 먼저 토해내면 국민의힘도 40억 원을 토해내겠다고 으름장 놓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마디로 후한무치이자 파렴치하다면서 이 40억 혈세를 애교로 봐줄 국민은 없다고 반박했고요. 또 골프 접대 등 개인 비리 범죄자인 김태우 후보의 공익제보자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뭐 보궐선거 책임론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공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민주당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민주당 선거에서 계속 지지 않았나요? 그래서 해당 보궐선거에서 계속 졌죠. 네.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드느냐 안 드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민심은 냉혹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김태우 후보 측 선거운동원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지금 여야 모두 폭행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냈다고요? 네, 그제였는데요. 50대 한 여성이 강서구 한 전통시장에서 선거 유세 중이던 김태우 후보 쪽 선거운동원에게 욕설을 하고 우산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여야 모두 일제히 규탄 목소리 냈습니다. 진교훈 민주당 후보 측은 깊은 유감을 표하고 피해자의 위로를 전한다면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므로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고 이와 관련해 김태우 후보 측은 폭행을 저지른 가해자가 폭행을 저지르면서 우린 민주당이라고 밝혔다고 주장을 하면서 명백한 선거 테러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입니다. 네, 조만간 서울 총선을 겨냥한 대통령실 참모들의 출사표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연휴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총선 모드에 돌입할 예정인데요. 당장 용산 대통령실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수석 비서관부터 행정관들까지 이른바 윤심을 등에 업고 줄줄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규모만 30-40명 이상이라는 얘기가 돕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꾸준히 내부 출마 수요 조사를 해왔고요. 그에 따라 인적 개편을 준비하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인지도 면에서 부족한 행정관들의 경우에 먼저 출마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미 김영삼 전 대통령 손자 김인규 전 행정관 등 여러 행정관들이 추석 연휴 중에 사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김은혜, 이진복, 강승규 등 이보다 급이 높은 수석들은 10월 국정감사 이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고요. 이때 이른바 윤석열 검찰 라인 참모들도 대거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참모진 대부분이 수도권 등 험지가 아니라 TK 등 영남 지역 출마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서요. 네. 공천을 두고 앞으로 잡음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당협위원장 자리 많이 비워놨잖아요. 네. 거기 지금 청와대 참모들이 내려오면 그것도 또한 뭐 채워질 수 기존에 있다. 출마할 사람들하고 네. 또 갈등의 소리가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이것도 좀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여야가 모두 다 촉각을 곤두세울 것 같네요. 맞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가볼까요?
오늘 10일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될 예정이죠? 네, 10일부터 27일까지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진행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첫 해였던 지난해에 비해서 이번에는 좀 더 확실하게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성격으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간단히 살펴보면 국토위에서는 계속해서 의혹 제기되고 있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그리고 LH 부실 시공 논란, 또 여가부와 전북도 등에서는 잼버리 파행 이렇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외통위 등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좀 곳곳에서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위에서는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이렇게 좀 진행될 것 같고요. 과방위에선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 등 방송장악 논란과 가짜뉴스 공방, 그리고 정부의 R&D 예산 삭감 등이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뜨거운 쟁점들 많이 여야 간에 이제 갈등이 일어날 만한 사안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국정감사 증언대 누가 오르게 된다고 하나요? 여러 정재계 인사들이나 여러 인사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나온 기사들을 보면 좀 국감에 이색 증인들이 좀 출석할 거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가장 눈길을 끄는 증인이 전국 400여 개 매장이 있는 대표적인 탕후루 프랜차이즈 대표인데요. 네. 10대들의 설탕 과소비 논란, 길거리 위생 문제 등을 질의하기 위해 복지위에서 부른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의 남태현 씨도 복지위 참고인으로 채택돼서 마약 재활 정책을 질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역대 국정감사에서 이런 이색 증인들이 출석해서 여러 시선을 끌기도 했는데 이게 의원들이 좀 다소 주목과 관심을 끌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늘 제기돼 왔습니다. 재벌총수 나오는 거나 굉장히 예민하지 않아요? 네. 근데 올해는 그런 소리는 못 들은 것 같은데요. IT 업계 카카오 등 이런 좀 오너들이 나올 거라는 예상은 나오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예전에는 이제 롯데 쪽이나 이런 데서 계속 나와서 그걸로 이제 증인 가지고 여야가 계속 공방을 벌였었는데 아직 그런 얘기들은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장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임위는 어디입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등 야당 표적 수사 논란에 휩싸인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이 가장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법무부와 대법원, 검찰 등을 상대로 하는 법사위 국감은 오는 10일 대법원을 상대로 시작할 예정인데요.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에 대한 성토를, 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어서 법무부와 검찰 상대로 진행될 국감에서는 한동훈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 등을 상대로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관련해서 야당의 적극적인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고요. 여기에 여당이 엄호에 나서면서 크게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한 장관의 탄핵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물러서지 않는 공세를 펼칠 예정이고요. 이에 여당에서는 민주당 돈봉투 의혹, 뉴스타파의 대장동 인터뷰 논란 등으로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가짜뉴스와 방송 장악 공방 이뤄질 과방위도 법사위 못지않게 뜨거울 전망입니다. 근데 지금 추석 연휴 직전에 민주당 원내 지도부 다시 꾸려졌잖아요. 네. 그러면 여당하고 협상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할 텐데 어떻게 보세요? 좀 협상이 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일단 홍익표 원내대표가 꾸린 원내대표단이요. 원내수석 부대표에는 재선의 친명계인 박주민 의원 발탁이 됐고요. 네. 정책수석으로는 재선의 유동수 의원, 원내대변인으로는 초선의 윤영덕, 최혜영 의원이 일단 임명이 됐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 인선에 있어서 철저히 실력과 추진력에 초점을 뒀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앞서 저희가 언급한 대로 너무 많은 쟁점들이 있고 또 이재명 대표 기각 이후에 민주당에서 총반격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원내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원내 지도부 성향은 어때요? 우리 강성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근데 조금 강성인 느낌이긴 한데요. 일단 제일 눈에 띄는 인물이 원내수석 부대표의 박주민 의원이잖아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민주당에서 내부나 또 언론에서 평가는 좀 강성으로 꾸려진 것 아니냐, 대여 공세를 좀 제대로 해보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민주당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민주당 비명계와 좀 민주당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친명계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관계가 정립될 거냐 이 관심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잡으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 주류로 구분되는 친명계 의원들은 계속해서 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사실상 제거해야 한다는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청래 최고위원,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면서 사실상 도려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총선 공천 과정에서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게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주장, 또 탈당 및 제명을 시켜야 한다는 입장 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강경한 요구들에 대해 당 통합을 해치는 일이라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 중 한 명인 이원욱 의원이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이 추석 연휴 동안 받은 강성 지지층들의 비난 문자 내용을 쭉 공개하면서 참담하다고 밝혀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의원이 공개한 문자에는 쓰레기, 역겹다 등 원색적인 비난과 욕설이 포함돼 있었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이 의원은 대선 패배 후 자랑스러웠던 개딸들이 이젠 국민적 혐오가 됐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혐오 정치에 산실이 된 제명인의 마을 팬카페 이장을 그만둬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은 거죠? 네, 당내 색출, 숙청부터 통합, 화해까지 여러 목소리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대표도 고심이 좀 길어지는 모습입니다. 연휴 첫날인 지난달 28일 하나된 힘으로 무능한 정권에 맞서고 국민의 삶을 구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긴 후에 계속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직접적인 주문이나 메시지를 내진 않을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 대표가 영장 기각 직후 전쟁 말고 정치를 하자고 강조하기도 했고 또 당장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또 총선까지 앞두고 있는 만큼 당내 갈등이 폭발하는데 부담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